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파킨슨병 치료제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 파킨슨병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겠죠? 네, 우리가 흔히 노인의 3대 질환이라고 하면 치매, 뇌졸중, 그리고 이 파킨슨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치매나 뇌졸중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치매 국가 책임제처럼 여러 사람들이 도와주고 같이 하려는 행동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파킨슨병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정확한 정보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네. 사실 파킨슨병 역시 약으로 치료를 할 수는 없지만 과거에 비해서 이 파킨슨병 환자들이 약을 먹으면서 생존율과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됐거든요. 약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한 질환이고요. 네. 또 이 파킨슨병 치료제는 환자마다 약물에 대한 반응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렇군요.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요. 부작용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꾸준히 병원을 방문하면서 이 의사 선생님과 환자가 반응이 어땠고요, 어떤 부작용이 있었고요, 또 지속 시간은 얼마나 됐고요 하는 환자 일지를 써야 되는 그런 질환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정답이 없고 이게 개인 맞춤형 치료가 시행되어야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환자와 보호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증상에 있어서도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을까요? 파킨슨병의 대표적인 3가지 증상을 이야기하는데요. 진전 반응이라고 해서 떨림, 그리고 2번째가 강직, 굳는 거고요. 3번째가 운동 느림증이라고 해서 생각과 달리 움직임이 늦게 나타나는 이 3가지를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네. 이 3개가 한꺼번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모두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증상들,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부모님이 혹시나 파킨슨병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초기 증상을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일반적으로 한쪽 손에서, 양쪽이 아니고요. 한쪽 손에서의 약간 미묘한 떨림으로 시작한다고 해요. 한쪽 손? 예. 그런데 이게 움직일 때는 모르고요. 쉬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떨고 있는 증상이 나타나고요. 왜 그러지 하고 움직이면 굉장히 나아지고요. 예. 그리고 이런 떨림들이 손에서 시작해서 팔 또는 목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게 점점 진행되면 이제 나중에 자발적인 움직임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네. 실제로 진행되어진 파킨슨병 환자들을 보면 이렇게 걸음이 느려지고 뻣뻣하고 종종 걸음 치듯이 보폭이 작게 걷고 발을 이렇게 끌면서 걷는 것도 있고요. 네. 앞으로 이제 숙여진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좀 다른 분들도 알아두시면 좋겠는데요. 인상이 좀 무뚝뚝하고 우울해 보이고 좀 무표정한 인상을 짓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이 파킨슨병의 진단은 아직 정확한 진단 기준이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왜냐하면 원인이 정확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이제 알려진 원인으로는 우리 뇌 속에 있는 흑질이라는 곳이 까만 부분이 있거든요. 흑질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만들어지는 도파민을 만드는 신경세포가 일을 안 하게 됐다. 퇴행했다라는 게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알려진 사실이고요. 예. 그런데 이것을 무슨 피검사를 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해서 딱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신경세포가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사진으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단일 검사는 없고요. 환자의 과거력이나 신체 검진, 다양한 진단 검진 등을 통해서 의사 선생님이 종합해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른 병하고 감별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파킨슨병은 아니면서 증상이 비슷한 파킨슨 증후군이라는 병도 있거든요. 파킨슨 증후군요. 네. 그래서 이런 유사한 다른 질환들, 또 치매와 또 헷갈릴 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경학적 검사나 CT, MRI 등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네. 그럼 파킨슨병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 어떤 게 있나요? 네, 파킨슨병으로 일단 진단을 받게 되면 먼저 약물 치료를 시작하는데요. 이 파킨슨병 치료의 목표가 약물을 넣어서 원래로 되돌리거나 완치를 한다가 아니고요.
일상생활을 무리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는 게 치료 목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잘 하도록 내가 약을 먹고 내가 생활을 잘하고 있고 어디가 불편한지를 굉장히 잘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 그런 치료 방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소 용량의 약물을 쓰게 됩니다. 네. 제일 적은 용량부터 시작해서 조절해 가는 약이고요. 또 이게 하루 이틀 또는 몇 달 또는 1, 2년 정도가 아니라 10년 이상을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평생 해야 되나요? 예, 거의 평생까지 갑니다. 그래서 길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장기적인 치료 계획을 설정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환자의 변화, 약물에 대한 반응 정도, 부작용 정도를 보면서 점점 약을 바꿔가는 좀 더 적합한 치료법을 찾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네. 왜 이 이야기를 강조드리냐면요. 다 어떤 병을 진단받으면 마음이 급해져요. 그렇죠. 네, 빨리 빨리 나아야 되는데. 네. 예. 완치법은 없나요? 뭘 먹으면 좋아지나요? 제가 뭘 해야 되나요?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급한 마음에 이 증상을 없애기 위해서 처음부터 많은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 부작용이 빨리 나타나고요. 나중에 그 약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환자의 현재 상태와 직업, 연령들을 고려해서 약물 치료를 하게 되고요. 물리치료가 더불어서 실행되는데요. 운동은 어떤 병이나 어떤 질환이나 항상 강조드리죠. 역시 운동은 여기 파킨슨 병에서도 중요하고요. 이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을 때 이제 수술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역시 부작용이 있어서 일단은 약물 치료가 1차 치료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파킨슨병 치료제라고 하면 도파민을 떠올리게 되거든요. 네. 도파민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민까지 아니라 도파까지만 기억하셔도 좋은데요. 이 병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만들던 신경세포가 일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점을 건드리는 약제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도파민은요, 그럼 간단히 생각하면 도파민이 부족해진 거니까 넣어주면 되잖아. 예. 네. 근데 도파민을 그냥 넣어주면요, 뇌로 안 갑니다. 못 가요. 예. 우리 뇌는 BBB라고 해서 우리 뇌는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 물질이나 뇌로 가면 독성을 나타내면 안 되니까 우리 몸이 막을 하나 딱 쳐놨습니다. 그걸 BBB라고 하고요. 예. 이 BBB를 통과하는 약물이 거의 없어요. 예, 못 들어갑니다. 근데 그렇군요. 도파민도 마찬가지로 통과가 안 돼요. 그렇지만 답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대신에 레보도파라는 물질은 통과를 해요. 레보도파요? 네.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약이 레보도파라는 성분의 약입니다. 네. 도파가 겹치니까 약 상품명이 아니라 성분명에 도파라는 단어가 있으면 내가 레보도파라는 약을 먹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어떤 장점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 약은 개발된 지가 꽤 됐고요. 그 다음에 많이 흡수되는 건 아니지만 일부가 내 BBB를 통과해서 효능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파킨슨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운동 증상들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약에 대해서 기전은 약 먹는 환자분이 다 모르셔도 되지만 먹어서 이 약이 어떻게 흡수되는지는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왜냐하면 식사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식사하고요? 네. 이 약은 위에서는 흡수가 안 되고 소장벽에 위치한 아미노산 운반체와 결합해서 흡수가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럼 위에 아니고 장까지 가야지 약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이 위에 오래 머물게 되면은 약효가 늦게 나타나겠죠. 그렇겠네요. 네, 위에 오래 머무는 게 뭐냐면 식이섬유가 많은 식사를 하시거나 지방질이 많은 식사를 하시면요, 위 배출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약물 흡수가 늦어지게 되고요. 이 아미노산은 단백질이거든요. 네. 그래서 검색해 보시면 파킨슨병 환자들은 고단백 식이를 하면 안 돼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단백질을 먹지 말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단백질을 안 먹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백질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단백질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약과 경쟁을 해요.
아미노산 수용체에 운반체에 약이 붙어야 될 곳에 아미노산이 붙어버려서 약효가 덜 난다 이건데요. 네. 이건 알아만 두시면 좋겠고요. 이것 때문에 식사를 뭐를 안 하거나 하는 건 안 되고요. 그래서 보통 레보도파는 식전 15분이나 30분에 복용하라고 그래요. 네. 근데 이 약의 또 대표적인 부작용이 또 위장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위장장애가 있을 때는 식사와 같이 복용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약이 흡수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고요. 환자의 상태를 보면서 약의 용량을 조절한다. 그래서 환자마다 반응이 다르다라는 이야기가 처음에 된 겁니다. 예. 그렇다면 파킨슨 약을 복용할 때 주의할 점들이 좀 있겠어요. 네.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게 혹시 좋아지는 약 없나요? 도움이 되는 영양제 없나요? 뭘 좀 먹으면 도움이 될까요? 네.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파킨슨병에 사용되는 일반 약은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효과 있는 식품도 없습니다. 다 증명이 안 된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만약 다른 약을 먹을 경우가 있으면 혈압약을 먹을 수도 있고 다른 약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시고 약을 복용하셔야 하고요. 특히 의사 선생님들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검증 안 된 민간요법. 그러니까 어떤 식품 또는 도움이 되겠다, 기를 북돋아준다. 네. 또는 이런 식품들을 아주 경계합니다. 그래서 절대 숨기시지 마시고요. 이러저러한 거 먹어도 괜찮나요? 꼭 물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약의 부작용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파킨슨 약의 그 대표적인 부작용이요. 위장관계 부작용이 있습니다. 네. 이 도파민이 위장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많이 호소하시는 게 메스꺼움하고 구토가 많고요. 이럴 때는 이제 적절한 다른 약을 드리기도 하고 용량을 조절하기도 하고 시간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네. 또 심혈관계에 작용해서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해서 이렇게 일어나면서 넘어지시는 그런 증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이 도파민의 농도가 올라가면 정신병적 증상이라 그래서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것들이 가끔 나타나고요. 네. 좀 만성적일 때는 근육 긴장 이상증이나 이상 운동증까지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전에 약 먹고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화요일에 약이 되는 약 이야기 함께 했는데